자, 이제 수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수정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정을 보러 갈 때 INC 이렇게 글보기에서 수정 화면으로 갈 때 INC를 집어넣는데, INC를 안 집어넣으셔야 돼요. INC는 무조건 0입니다. 0이고요. 그 뷰로 돌아올 때 이쪽에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기로 가야 되니까, 얘는 INC가 1이고, 얘는 INC가 0이다. 요거는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INC는 이쪽에 처리할 때 무조건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코드 짤 때 여기서 전부 다 0으로 처리했죠? 뭐 이 정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보기를 해서 썼는데, 글보기를 했습니다. 하실 때에 이쪽에서 이제 그 글수정으로 가야 돼요. 글수정하러 갈 때에 글번호를 넘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글번호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변하는 데이터와 변하지 않는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데, 이게 문자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저장한데 href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넘겨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되었죠? 문자열 이 중에서 너무 변하지 않는 거는 물음표, 데이터를 넘기는 때 물음표까지 너무 변하지 않습니다. 넘버 이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넘버 이꼴은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 넘겨야 되니까 넘버 이꼴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네, 변하지 않고요. 그 뒤에 있는 게 변해요. 변하는데 여기다가 자바로 끼워 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로 끼워 넣기를 하는데, 자바에 끼워 넣기를 할 때에 사용하는 코드가 여기가 자바입니다. 꺽 스페시 퍼센테이지 꺽 스페시, 여기가 자바입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줄바꿈을 하지 않고 집어넣읍시다. 프린트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system.out.print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출력할 때 계속 system.out.print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out. 해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프린트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콘솔로 찍으라는 얘기고, 여기다 이제 문자열로 찍어주세요 할 때는 이제 out.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여기다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할 때 너무 길게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좀 짧게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이제 지금 하시는 게 JSP 코드인데요. JSP 코드. 그 퍼센테이지 바로 뒤에 이꼴 붙여요. 이꼴 붙이시는데, 이거를 선생님 여기 보면 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식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걸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식. 아시겠죠? 꺽스페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쓰실 때에 뭐 어떤 거를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력할 때 지금 넘버를 출력하셔야 되죠. 여기서 str 넘버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때는 여기선 띄어서 쓰셔도 돼요. str 넘버를 여기다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요게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걸 어떻게 쓴 거하고 동일하시냐면 out. print 가로 열고 쓰시고 str 여기다가 str 넘버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하는 거와 동일하세요. 이런 메소드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요거는 그냥 이해가 팍 오시죠? 자바 하시는 분들은 그죠? 요거는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처음 보시는데, 디자이너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쉬워 보일까요? 이게 쉬워 보일까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밑에 게 훨씬 쉬워 보이시죠? 되시나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디자이너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str 넘버에 해당되는 숫자 데이터랑 바꿔치기를 해달라 이거죠. 이걸 이제 데이터를 대체해서 바꿔치기 해서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HTML을. 되셨나요?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이게 지금 작성되는 코드가 JSP 코드입니다. JSP 코드이고요. 이 JSP 코드는 원래는 이 개발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자이너. 얘가 지금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되게 힘든데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작성해서 S인데 G라고 써놨네. 디자이너한테 저렇게 쓰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쓰세요. 요것처럼 쓰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 자바 전부 다 배워서 디자인해.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게 ASP나 PHP도 전부 다 이런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 기호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요거 퍼센테이지 대신에 다른 기호를 쓸 수 있지만 요런 기호를 사용해요. 그럼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지금 넘버가 얼마 넘어오고 있어요? 10. 여기가 10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10이 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HTML이 브라우저에 볼 때는 여기 10이 그냥 넘어와요. 이게 이 소스가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10이 그냥 넘어오고 그 서버 쪽에서는 얘를 10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쪽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변수 처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고친 거예요? view.jsp view.jsp에 여기 업데이트 폼.jsp로 가서 수정하러 갑시다 라고 할 때 데이터를 넘기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게시 글보기 view.jsp죠. view.jsp 여기 보고 있고 넘버와 인크리즈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데이터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F12 하세요. 화살표 왼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누르세요. 수정 누르면 여기 넘버가 세팅이 돼서 10으로 바뀌어 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으시다. 되셨나요? 그런데 디자이너한테 이런 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바 부분이랑 디자인 부분이랑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 그러니까 요거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차츰 배우시게 될 텐데, 얘를 서버가 이렇게 맨 처음에 URL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요거를 서블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 서블릿 코드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표시하는 쪽 요쪽에 해당되는 것을 분리해서 얘를 JSP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JSP만 만져요. JSP만 만지고요. 데이터 처리는 자바, 요거는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에요. 요걸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MVC2 패턴이라고 이해하고요. 지금처럼 JSP가 데이터도 받고 요청도 받고 JSP가 뭘 하냐면 이제 URL 요청도 받은 거죠. URL 요청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받아서 처리. 그러니까 얘가 뭘 하라는 건지를 요청을 받아요.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하죠? 이런 코드, 이런 종류의 코드들을 뭐라고 이해할까요? 요청 받아요. 그 콘솔에서는 요청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요청 받을 때 메뉴 불러주고 번호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요. 이런 처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패턴의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했죠? 네, 자바스크립트 아닙니다. 네, 패턴의 프로그램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글보기에서 그 넘버하고 INC를 넘기시면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글번호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용할 때 이렇게 이어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런 게 문자열로 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문자열입니다. 지금 쫙 해서. 문자열로 안 보이시죠? 네. 이게 문자열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면 view.jsp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죠. view.jsp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JSP나 자바가 하게 되면 여기 뭐 빌드 안에 자바가 들어가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JSP가 여기에 클래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탐색기 여세요. 실행되고 있는 것은 저런 D드라이브에 AWS라는 폴더에 워크스페이스 만들고 있으시고요. 워크스페이스의 안에 이게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에 웹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HTML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스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소스 운영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시고, 여기는 소스에 해당되는 것이 운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려는 그 실행 파일이나 이런 거 실행되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작업을 해서 소스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해주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실행되고 있는 것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보시면요, 점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점 메타데이터 보이시나요? 예, 점 메타데이터 더블 클릭 여세요. 여시면 플러그인스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스가 있으시고, 이제 서버를 찾는 거예요. 서버는 org 이클립스의 aws 밑에 서버.core아 여기입니다. 요거 org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클립스의 awst.server.core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서버 만든 순서대로 템프 0, 템프 1, 템프 2 이런 식으로 이제 생깁니다. 지금 저희는 서버가 다행히 한 개밖에 없어서 찾을 때 쉽죠? 템프 0입니다. 템프 0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컴프라는 게 있으시고, 이제 여기 컴필레이션이 그 설정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템프도 있으시고 워크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맨 아래 거부터 훑어서 보겠습니다. WTP 웹 APPS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저희 프로젝트로 만드는 HTML이 보이십니다. HTML 보이시는데, 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HTML이든지 JSP 소스 파일이 여기 전부 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고요. 보드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JSP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소스입니다. 아시죠? 소스에 해당되는 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폴더 위치는 WTP 웹 APPS입니다. 웹 APPS. WP 빼면은 이제 웹 APPS에 있는 폴더를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템프 0에 다시 가셔서 워크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카탈리나라는 게 있습니다. 카탈리나 언더바 홈, 카탈리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정해서 쓰는데 통계 위치를 써놨죠. 카탈리나 프로그램이 요겁니다. 요거 카탈리나 로컬호스트가 있는데 로컬호스트 더블 클릭 똑같이 HWP org 아파치 JSP 그 안에 잘 보시면 보드가 있고요. 보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지금 워크 밑에 템프 제로 밑에 워크 밑에 카탈리나 이거 서버 돌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 로컬호스트 저희가 서버 만들 때 로컬호스트로 들어가 사용하죠. 그리고 로컬호스트 슬래시 HTML 이라는 그 패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org 아파치 JSP 보드 여기서부터는 뭔 것 같아요? 패키지 보드까지가 패키지입니다. org 아파치 그 다음에 JSP 보드 되셨나요?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list.jsp가 죄송한 얘기인데 list.jsp가 list 언더바 jsp.java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JSP를 가지고 자바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다 도망가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런 JSP를 곧 HTML을 위주로 한 JSP를 보여주면 좀 괜찮겠죠? 제가 그래서 list 언더바 jsp.java를 더블 클릭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죠? 원래 이렇게 짜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짜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자바부터 해야 돼요. 자바 강의하는데 6개월, 디자인 강의하는데 3개월, 한 9개월, 한 1년 배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중에 여기 패키지 보세요. 패키지가 org.apache.jsp의 보드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위치는 보드 폴더 위치예요. 그러니까 기본 패키지는 여기 이렇게 만든다. JSP의 기본 패키지는 여기까지가 기본 패키지입니다. org.apache.jsp까지는 기본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폴더를 패키지로 사용해요. 되셨죠? 됐나요?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블릿 이렇게
임포트 되고 있죠. 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용하고 있고 public class list underbar 이렇게 돼 있고 extends 상속받고 있네. extends 여기 보시면 그 HTTP JSP base 에 해당되는 것을 상속받고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인플리먼트에서 상속받고 있다. JSP 소스 임포트 이런 것들을 상속받고 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 안에 이제 서블릿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HTTP, JSP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JSP로 그 얘기하는 거는 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를 짠 소스가 원래 서블릿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블릿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쓰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를 막 짜서 코딩을 막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쓰는데 여기 보시면 임포트 패키지 얘를 패키지하자 서블릿에 뭐 HTTP도 하고 JSP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시면 무슨 메소드가 있으시냐면 저희가 이제 짠 프로그램들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게 JSP 언더바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메소드 public void JSP 서비스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게 나오시고요. 거기에 이제 파이널로 뭔가 이제 나오는데 파라미터 전달받고 있죠. 리퀘스트 전달받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 리스폰스 전달받고 있으세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얘네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생성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이렇게 그 전달받거나 이렇게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대로 쓰는 것을 기본 객체라고 JSP의 기본 객체라고 얘기해요. 요거 JSP 프로그램 배울 때 나중에 다시 또 선언 한번 더 볼 거예요. 볼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 코드 되게 복잡하네. 이걸 짜라고 하면 다 도망가겠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메소드 서블릿에 쓰는데 뭐 리퀘스트 겟 메소드를 그 받아내자. 그러면은 얘가 get이냐 포스트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세요. 도큐멘트 우리가 HTML 쓴 거 여기 있죠? 네? 독타입 HTML 썼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out.write로 되어 있네요. 출력해라. 뭘로 출력해요? 상따페 찍었네요. 문자열. 문자열로 출력해라. 되시겠죠? 여기 있는 out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디? 이 자바가 돌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자바가 돌아가는 데. 네? 예,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고. 이게 실제로 운영될 때는 이클립스랑은 상관이 없어요. 점 메타데이터의 그 서브 쪽에 있는 쪽에 되니까. 이거 돌아가고 있는 건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버에서. 아시겠죠? 네? 자바는 서버에서 돌고요. 이런 HTML만 받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크롬은 HTML 받아요. 그리고 이 아웃은 어디랑 연결된 것 같아요? 아웃은. 예, 클라이언트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아웃에다 출력해라 이런 얘기는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전달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되시나요? 네? 요 아웃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클라이언트. 되시겠죠? 네. 아웃이 클라이언트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연결된데 출력해라라는 얘기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해라, 밀어내라 이런 얘기니까 데이터를 전달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되시겠죠?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맨 처음에 줄바꿈만서 한 게 나오고 독타입 HTML 이거 문자열 쌍따옴표 찍어서 문자를 하고 역슬래시는 뭐죠? 예, 커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줄바꿈 표시입니다. 줄바꿈. 자바의 줄바꿈 아시겠죠? 자바의 줄바꿈. HTML의 줄바꿈 아니에요. HTML의 줄바꿈은 BR 태그입니다. BR 태그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소스는 줄바꿈을 해서 보내는데 그 화면에 보일 때는 줄바꿈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쭉 해서 소스가 보이시고 HTML 찍어라, 헤더 찍어라, 메타 찍어라, 쭉쭉 찍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HTML 저희가 그 데이터 보낸 거 저희 폼 등록 말고
클릭을 하면 온클릭 했을 때 온클릭 여기 있죠. 온클릭 했을 때 여기 있죠. 온클릭 했을 때 tr 태그를 온클릭을 하시면 여기 나오시는데 로케이션에서 view.jsp 넘버 이꼬르 10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시는 걸로 이렇게 다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되셨나요? 네. 실제적으로 얘가 HTML처럼 JSP처럼 HTML에 해당되는 JSP처럼 보이지만 JSP로 만드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자바 코딩이 되고 자바를 어떻게 해요? 컴파일하는 거죠. 컴파일해서 톰캣 서버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언더바 JSP 서비스 이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을 해요. 됐죠? 호출하면 이쪽에 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바인데 자바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되셨죠?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다 문자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싹 문자열. 그리고 여기 처리한 결과를 이어붙이기를 한 거다. 이어붙이기를 해서 끼워 넣기를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게 뷰도 한 개 보여줄 거 그랬네. 예. 지금 리스트에는 그냥 10을 넘겼는데요. 그냥 view.jsp 자바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하라고 시켜놨어요. 지금 파라미터를 변수를 지정했고요. 변수 지정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언더바 서비스 JSP 그 메소드에 언더바 셋도 쓰고 있고 메소드 언더바 JSP 여기 있죠. 서비스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저희가 처리하는 그 자바로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썼던 내용들이 그 여기 트라이 캐치도 있고 여기 있죠. 자바 코드입니다 라고 썼고 여기다가 이제 시소로 쓴 거 있죠. 변수 사용되고 시소 여기 자바 코드입니다 라고 쓴 거는 그대로 들어오죠.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out.write 하고 나오고 저희가 이제 수정하러 갈 때 글번호를 바꾸라고 시켜놨어요. 수정하러 갈 때 그래서 수정하러 갔다 여기 있죠. 수정 넘버 이꼬르 여기까지 찍고요. 여기까지 찍어요. 그죠? 찍고 제가 프린트로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코드가 이게 소스 안에 끼워 넣기가 아니라 문자열로 이어붙여라죠. 데이터 가져와서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출력하는 이어서 계속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이어붙여서 여기까지 안 변하는 거 그다음 변하는 변수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꺽스패시 퍼센테이지 이꼴 써가지고 str 넘버를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제 바꿔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스 이게 문자열 HTML 문자열이 되고 여기 이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열 이어붙이기 위해서 계속 출력하면 계속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죠. 프린트만 있고 프린트 ln이 없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줄바꿈하지 않고 계속 이어붙이기 위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코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요 자체에 해당되는 게 그냥 HTML 소스처럼 보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HTML은 문자열로 출력이 되고요. 요게 이제 바꿔치기가 돼서 데이터 그냥 이해하실 때는 이게 바꿔치기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냥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서 이어붙이기 문자열 계속 이어붙여서 출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출력이 되고 이게 지금 자바인 것 같은데 이게 자바라고 이해했는데 정말 자바로 바뀌네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보고 계시는 건 view.jsp인데요. view.jsp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패키지는 JSP 밑에 슬래시 보드 밑에 view 언더바 JSP 자바로 바뀐다고요. 얘 컴파일해요. 실행할 때는 view 언더바 JSP 클래스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된다. 컴파일 요걸로 그 자동 변환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요걸로 자동 변환됩니다.
자동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소스가 그냥 JSP처럼 보이지만 얘를 자동 변환시켜서 자바로 만들어져요. 자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컴파일하고요. 클래스로 컴파일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JSP로 HTML은 그냥 이제 걔를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보내주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 JSP view.jsp에 해당되는 것을 view 언더바 jsp.java로 자동 변환해서 코드를 완전 변환시켜줘요. 변환을 해주고 걔를 가지고 다시 view 언더바 jsp.class로 컴파일하는 거죠. 컴파일하고 실행은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JSP를 가끔은 JSP를 막 쳤다가 JSP를 이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류난 걸 고쳤는데 분명히 오류난 거나 경고난 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얘가 JSP에서 검사할 것 같아요? 자바에서 검사할 것 같아요? 자바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이 틀렸나 안 틀렸나 이런 걸 검사하게 되는데 JSP 쪽이 이게 자동 변환이 잘 원활하게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소스가 길어지고 이러면 이게 잘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때는 경고나 에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일명 위에 X가 있냐 없냐를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소스에는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 파일명 앞에 이게 오류가 나면 여기 X가 이렇게 X 표시가 보이는 거죠. X 표시가 있으면 진짜 오류가 난 거고요. X 표시가 없으면 가짜 오류인 거예요. 컴파일이 변환하면서 문제가 그 해결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